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 경쟁에서 고전 중인 삼성전자가 또 다른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영역에서 선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XL은 HBM처럼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광받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SDI가 업계 최고의 에너지 밀도를 갖춘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과 초급속 충전, 초장수명 등 배터리 초격자 기술을 대거 선보입니다. 삼성 SDI는 내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해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금난에 직면한 중견 건설사들이 고금리도 마다하고 전방위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비용과 공사비 등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불어난 가운데 책임 준공 확약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 인수까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제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후 시장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PB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제까지 반도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장 초반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어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는 컸는데 아쉽게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이 크게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도 일정 부분 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700포인트를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5,600억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조단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면 또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나타나는 이런 조정은 최근에 이어진 반도체 기업의 상승이 너무나 가시적이었다는 것, 거기에 따른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아닌가, 그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외 변수가 지금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에 비해 움직임이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결국에는 따라갈 만한 요인들은 참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늘상 이야기하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저도 오늘 반도체 이렇게 밀리니까 반도체가 지금이 고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꽤나 받았는데 반도체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멘텀을 줄 겁니다. 이 AI 그리고 엔비디아,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들 모두 지속적으로 산업을 확장하고 여기서의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도체 쪽에서의 조정이 나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 그런 관점으로 계속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과 관련해서는 분할 매수를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오늘 뭐 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인들 한 3거래일 연속 선물 시장에서의 좀 매도가 강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에 비해서는 뭐 매수세가 좀 약한 부분이고 뭐 오늘 종가쯤 해서 뭐 매도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시장은 대세 상승기로 이제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느냐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그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전통적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달러가 회수되었다가 다시 이머징 국가로 재투자가 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국내 증시가 지금 어떤 선진국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못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역시나 신고가 흐름으로 간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뭐 이 또한 역시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지금 저 PBR 관련된 섹터들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전략을 짜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 장에선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모든 섹터가 강하지는 않고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금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일본의 반도체 업체인 키오시아와 협력을 해서 HBM을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HBM 딴에선 조금 더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반도체 쪽은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제품을 어느 시점에 어느 시장에 빨리 내어놓느냐. 그게 언제나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메모리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확대하면서 HBM 여기에서 조금 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기대감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HBM이 기타 제품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SK하이닉스의 전체적인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쉽게 삼성전자는 지금 그와는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양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은 좋은 모습을 보이나 삼성전자는 그러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최근 한 3, 4년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게 파운드리 쪽입니다. 이 파운드리 쪽에서 TSMC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 되겠죠. 사실상 얼마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ASML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노광 장비 한 대 가격이 조달입니다. 그걸 구매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은 많지가 않고요.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와 사실상 삼성전자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 즉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올려나갈 때까지 시간은 걸립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실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은 더디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시장에 속한 기업입니다. 외부 변수가 지금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탄력성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에서 바로 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앞서 이야기한 SK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발 매출과 또 훈풍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주가의 흐름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16만 9천 원 또다시 한번 240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여기가 마무리되는 구간, 즉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SK하이닉스도 접근해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좀 접근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안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도 좀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플랫폼에 옴니버스를 도입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데 속도를 붙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E8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까?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는 일단 뭐 삼성 관련된 이슈로 요번에 이제 신규 종목 EAT 참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던데 여기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 기존에 일단 디지털 트윈 하면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이냐면 별로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EAT가 움직이는 부분은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한 2, 3거래일 정도 조정 이후에
최근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의 삼성이라는 모멘텀이 있지만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어떤 반등의 그런 트렌드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내에서 단기 조정 이후에 급락 이후에 5일선 위로 이렇게 좀 올라타는 그런 종목들 어떤 매매의 관점으로 신규 종목들은 조금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신규주들 중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부류를 좀 구분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처럼 뭔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AI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그런 구간들을 좀 노린다면 하나의 트렌드로서 지금 좀 자리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때까지 살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는 급락을 했지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등락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도 오늘 45만 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의 흐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쪽이 좋다기보다는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몇몇 기업들만 주가가 사실상 크게 오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에 따른 이슈가 삼성 SDI발 훈풍이라고 저는 표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장 후반에 기사가 한 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 한농화성 이런 몇몇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리튬 관련된 기업도 오늘 적지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양을 대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섹터에 있는 기업이었다면 적정 시점에 손절을 하고 나갈 수 있었는데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 것과 앞으로의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그 모든 기대감을 너무나 맹신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는 시점에서는 분명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처럼 리튬 또 전고체 배터리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올 때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대략 오늘 2.8%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이제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넓게 보면 에코프로, BM까지 고점을 형성했던 그 시기에 말 그대로 광풍이 너무 거셌습니다. 그게 이제 바람이 빠져나가는 거죠. 언제가 저점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게 꼭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단기간에 회복을 하기에는 상황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지금은 드물고요. 지난해와 같은 실적은 지금 시점에서 너무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현 시점에서 크게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것 위주로 그리고 그러한 섹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자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좀 살펴보면 CIS의 경우에는 자회사 흡수 합병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시점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신규 접근은 일단 매물 저항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눌림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CIS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강하게 랠리가 나왔던 뭐 팬데믹 이후 시세를 크게 줬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10,000원이라는 요 라운드 피겨 가격단에서의 어떤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의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로 시세가 크게 나왔으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항단에 아직은 갇혀 있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시장이 이제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의 어떤 저항을 벗겨낸 기업들, 벗겨낼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시세의 연속성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신고가 가는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방산주 안에서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돌파하고 이제 시세 연속성 있게 계속 보여줬었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저항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제약바이오로 보자면 알테오젠이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저항을 벗겨내고 그런 기간 조정이 좀 충분히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신규 접근은 좀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저항을 돌파는 했지만 그 앞단에 저항이 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정도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차례 눌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시를 좀 살펴본다면 셀트리온이 올해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 750억 원 규모를 매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 뭐 전체 주식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시가총액 기준 1%도 사실상 안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과 거기에 따른 소각을 하는 것은 다른 건데요. 매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크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설령 이것을 소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뭐 이후에 소각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기저에 있는 것은 이제 정부 정책,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한 가지 인센티브가 기업에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오늘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사실상 셀트리온도 그렇고 기타 제약 바이오 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좋은 이슈가 있다거나 임상에 대한 결과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내심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2020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그리고 백신 개발 이게 너무나 좋은 것이긴 했는데요. 그 당시에 들어갔던 비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경증 치료제를 개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료제를 개발을 한 그 부분이 모두 다 사실상 재고 자산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발병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거의 다 일반적인 독감 주사 정도 그리고 독감 약 정도를 처방을 하지 대략 한 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은 4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치료제를 막 크게 구매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들어갔던 모든 이러한 비용들이 시간이 지나 보니 전부 다 재고가 이제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셀트리온도 그렇고 기타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밀리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결국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이후로 이 바이오 시밀러에서 조금 더 나아간 바이오 베터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램시마나 기타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 여기에서의 영업망 확충, 거기에 따른 실적 제고 이게 이어진다면 셀트리온은 예전과 같은 큰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은 꽤나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섹터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은 큐라티스고요. 그 다음으로 한국 BNC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작의 경우에는 상승률이 크지는 않지만 어제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시험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관련 섹터군 전반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이 비만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그 일라이릴리라든지 아니면 뭐 노브노디스크 같은 곳에서의 이제 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큰 바이오 섹터의 화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만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지금 뭐 이것도 고쳐진다, 저것도 고쳐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뭐 큐라티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국 BN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뭔가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진행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비만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 비만 치료제 원료가 되는 부분을 생산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장막판에 이제 상한가까지도 들어갔는데 결국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한다. 어떤 잘 팔리고 있거나 향후 굉장히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히트 상품에 대한 개발이 진행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역배열해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로 거래 대금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1,0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뭐 저항을 돌파하고 추세가 상승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테마주지만 일단 시장의 하나의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의 매매는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뭐 덕산테크피아 같은 경우는 눌림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신고가 직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비만 치료제 중에서 아니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어떤 그 테마 내에서의 종목을 찾자라면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큐라티스, 대원제약, 그리고 뭐 한국 BNC, 지금 보게 되면 기존의 뭐 나이백이라든지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뭐 괜찮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빅파마에 원료를 납품한다든지 뭔가 실적적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 눈앞에 있는 기업들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뭐 덕산테코피아 정도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주 내에서도 덕산 테코피아를 눈여겨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섹터도 있지만 차별화되게 또 이제 약세를 보이는 쪽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살펴본다면 신테카 바이오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반대 매매나 관리 종목 편입 등의 우려에 대해서 좀 사실무근으로 선을 긋기는 했지만 좀 주가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밀릴 만한 요인은 불안함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상 동사가 오늘 1시 3분에 공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매출액 부분과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특례 상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올해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밑꼬리를 강하게 달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진짜 적용이 되겠죠.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한가로 직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은 우선은 이슈가 사실 무근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약 바이오가 참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언제 어떻게 안 좋은 이슈가 나올지. 조금 안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급락하는 폭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이걸 기반으로 변동성을 안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관망하거나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신테카 바이오가 어제까지 아마 어제도 사실상 오늘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이슈가 아예 없었던 한 2월 말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난 9월 고점을 찍은 이후 조정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대략 13,000원대 정도에서는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시간을 두고 다시 13,000원 정도까지는 회복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존의 주주분들이 되겠죠. 조금 시간을 두고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엔터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좀 주가가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핑크 활동 여부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과 더불어서 엔터주 전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이제 엔터주 최근에 뭔가 위치적으로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만하지 않겠나 하고 지켜는 보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이 썩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보면 이제 기관과 외인들의 이제 쌍꺼리 매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바닥을 충분히 다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좀 지켜봐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내부적인 어떤 모멘텀들 있겠지만 뭐 베이비 몬스터인가요? 그 신규 그룹 같은 경우 뭐 활동 잘 하고 있고 어떤 전반적인 실적적인 부분이 급격하게 나빠진다라기보다는 2023년도에 좀 크게 시세를 줬던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조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뭐 요 엔터주들은 조금 바닥을 만드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엔터주 전반으로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PB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하이브까지 사실상 우리나라는 대형 기획사가 지금 4개가 있는 거죠. 그 4개의 기업의 주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추세가 지금 밀리고 있죠.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요. 또 수익 구조가 지금 조금씩 또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코로나19가 참 많은 걸 바꿨습니다. 엔터테인먼트들 기존의 음원, 음반 매출이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로 음원과 음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집에 있다 보니 오히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광고 수익도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연, 콘서트 여기에서 얻지 못하는 수익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갔습니다. 방송, 공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음원과 음반 매출이 소폭 줄어드는 경향도 있었고 북미나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 2022년, 23년 꽤나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게 조금은 줄어들 만한 시점이라는 것. 대표적인 게 BTS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게 섹터 전체의 훈풍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아티스트들 더 이상 흔히 말하는 내수용이 이제 아닙니다. K-팝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두는 언제나 지금은 BTS입니다. 그래 BTS 또 블랙핑크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줘야 이를 기반으로 한 음반, 음원 그리고 굿즈까지 다 활성화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가급적 해당 섹터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간다. 그것보다는 계속해서 관망하시고 BTS가 완전히 복귀를 하고 블랙핑크도 자리 잡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뒤에 해도 늦진 않을 겁니다. 네, 엔터주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제약 바이오주를 다뤄드리면서 이 종목을 빼먹었습니다. 알테오젠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시장에서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14%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3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머크와 변경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올라타도 늦지 않겠습니까? 지금 올라타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좋은 호재가 나왔고 네. 그 호재 나온 날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제가 공시 내용을 살살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역시나 이제 주가가 신고가 지금 뭐 앞에 매물이 없는 월봉을 보시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아까 시장 이야기 드릴 때 장이 좋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이런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고 이야기하신 리포터에서도 결국 이제 어떤 그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 알테오젠이 어떤 이 대박을 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단의 다른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을 받는 모습이고요. 아마 이런 현상,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라든지 HLB가 강하게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 내에서 주도하는 종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면 기대감 자체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비만이라는 이런 키워드로 개발을 한다라고 네. 했을 때 주가들이 좀 올라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시가총액이 뭐 한 30조까지 간다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은 맞겠지만 오늘 시초가에서 좀 공략하는 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분명 이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내일 정도 만약 음봉으로 눌림이 나온다라면 저점권에서의 뭐 돌리는 시점 뭐 그런 흐름들을 잘 찾아서 공략을 해본다라면 여전히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갑작스럽게 뭐 급락이 나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나 이게 좀 네. 급등락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관리 잘 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눌림 시에는 공략이 괜찮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머크와 독성 계약으로 변경이 되면서 MSCI 지수의 편입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주가 흐름이 여기에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리포트에서 그렇게 높은 목표 주가가 나왔다는 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가격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목표 가격이 30만 원 정도인데 지금 20만 원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50%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기는 참 힘듭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강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보다 매력적인 종목이 지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당연히 투자에 따라 알아야 됩니다. 리스크 없이 보상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시세가 꽤나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슈가 강하고 모멘텀도 강하고 주가의 힘도 강하다는 점에서 하루 이틀 정도 주가의 움직임은 더 기대해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주가의 흐름을 기대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3시 21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할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어제도 좀 강했었고요. 오늘도 좀 강한 섹터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종목명부터 이야기 드리면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네. 섹터고요.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뭐 건설 기계들도 실적이 좋은데 비해서 주가는 많이 빠져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고요. 이런 그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네. 형태입니다. 대장주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후에 따라서 움직이는 좀 소형주들, 뭐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 이런 것들이 있고 효성중공업도 뭐 건설업이 있어서 좀 부침이 있었지만 좋은 실적에 비해서 못 가던 거 어제 시세가 이제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 뭐 가온전선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좀 시세를 따라가지 못했던 종목들까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 AI와 좀 키워드에 연관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큰 어떤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이거 굉장히 좀 자주 써먹는 이야기이긴 한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마스크 관련주가 갔다가 그 다음에 갔던 게 뭐 치료제, 백신, 뭐 이런 것들 같지 않습니까? 원격 진료부터 해서 다양하게 이제 파생이 되면서 움직였었는데 이 AI라는 부분에서 파생되는 게 어떤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하드웨어 단의 어떤 반도체 쪽 지금 많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HBM3, CXL, 뭐 뉴로, 모픽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AI에 의해서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력 설비 역시 우리가 이제 쉬는 주말 동안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이 향후 반도체가 이제 예전에는 팬데믹 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 전력 설비들이 이제 좀 부족해지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는 AI의 연산의 캐파가 지금 굉장한 설비 투자로 인해서 생각보다 너무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전력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쪽 섹터는 실적도 좋고 사실 뭐 북미 지역의 전력 변압기라든지 이런 교체 수요 지금 장구 수준만 해도 올해 실적을 뛰어넘거든요. 그리고 네. 올해도 추가적인 실적이 계속 나올 거고 네옴시티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향후 이쪽 섹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좀 못 올라갔던 섹터 내에서의 후발 주자들을 우리가 좀 사보는 것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LS 일렉트릭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좀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LS 일렉트릭이 사실 초전도체에 엮이면서 네.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이제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동안에 크게 재미를 못 봤었죠. 그런데 오늘 보면 어제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최근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박스권으로 놓여 있던 구간을 벗어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 조정이 나올 때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크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모멘텀이 확실하게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실적을 우리가 뜯어본다라면 실적적인 부분 역시 뭐 컨센서스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올해 뭐 3,200억, 내년에 뭐 한 3,800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퍼 10배가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과의 어떤 퍼를 비교해 본다라면 한 업사이드가 20% 정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종가 매수로 유용하고 목표가는 한 9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7만 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배팅할 종목 LS 일렉트릭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 9만 5천 원, 손절 라인 7만 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PB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최근에 너무나 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9,700만 원 조금 전에 보니까 찍은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건 1억을 찍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지금 흐름을 본다면 1억이 결코 어려운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현물 ETF입니다. 이 미국에서 현물 ETF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승인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이것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권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상품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물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까지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현물 ETF에 자금이 앞으로 더 유입이 될 것인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자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조금 더 여지는 역시 남아있고 올해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자체에서 생산을 하고 채굴할 수 있는 양 자체를 자연스럽게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이 될 수 있는 것도 이제 얼마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증권은 아니나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화폐도 아니고 증권도 아니고 상품도 아닙니다. 금융위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품으로 규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한 상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자금력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된 기업으로는 역시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가는 모습이 보였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이슈에 따라서 지금은 사실상 대장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늘 장 초반 갭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장중에 15% 이상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는데 종가 기준으로서는 도지 형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뭐 내일 한 번 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역시나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이제 12,500원, 손절 가격은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우리 기술 투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2,500원, 손절라인은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하락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0.98% 약세가 나타납니다. 2,647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0.77%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66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대로 그리고 개인은 3,000억 원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많이 5,000억 원대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36억 원, 기관 투자자들 1,848억 원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지수가 파란불을 켠 만큼 하락세를 보인 업종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그중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순위가 약간 바뀌었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64%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으로 1.51% 하락 마감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에서도 1.5%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4.85% 약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금융업종으로 2.7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도 2.39%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뭐 앞서 이야기 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외인들의 뭐 매수세 점심쯤 해서는 약간 순매도로 좀 돌아섰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지금까지 집계된 건 한 1,000억 정도인데 물론 30분 마감 이후에 어떤 그 시간 내에서 또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200억 정도 줄어들었네요. 말하는 순간에. 어쨌든 뭐 시장 약간 조정받는 구간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 2차 전지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뭐 인배터리데이 뭐 이런 것들 이슈에 따른 흐름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약간 특징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 갱신은 했는데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부터 해서 매도세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또 매수를 이어가는지 여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 보면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동안의 신고가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뭐 하루 이틀 이후 뭐 이런 종목단에서의 다시 고가 갱신이 나오는지 여부도 우리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좋은 장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급하게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만 자제하신다면 무난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무난한 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또 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PB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크게 불안한 모습은 사실상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시장이 지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그렇게 잘 올라가다가 3%, 4%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아마 너도나도 사려고 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수급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대로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650포인트, 2,700포인트 이 구간 어딘가에서 지수를 결정 짓는 모습이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2,7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듭니다. 기존에는 역시나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이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적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흐름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요. 앞으로 있을 이벤트, 개인적으로 저는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예를 들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금리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까지는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인 투자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주셨는데 연준에선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서 짚어주셨던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금값 역시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서 시장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게 이제 조금 금리를 어느 정도로까지 내리느냐 요거에 이제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국내 증시, 국내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리는 계속 동결하느냐, 네. 여기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금리 차가 지금은 뭐 미국 같은 경우 국내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전되는 상황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달러 캐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이제 좀 투자가 좀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갈 거고요. 일단 큰 금리 사이클을 지금까지 뭐 데이터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집결을 하고 네. 금리 인하 시점에는 그 달러들이 다시 전 세계로 풀리게 됩니다. 그때 이머징 마켓이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그런 수혜를 받을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선행지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한국의 어떤 수출입 동향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나라가 수출로 이렇게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국가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수출이 잘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수출은 견조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다면 뭐 금리 인하 시점 다가온다 했을 때 우리는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죠. 주식을 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할 수도 있겠지만 괜찮은 종목들 사두고 기다리신다면 무난하게 뭐 2024년, 2025년은 상승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수익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피비님께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그나마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스프레드가 상당 기준 2%포인트 차이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이렇게 스프레드가 크게 나타나는 시점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자금이 이탈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그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 시장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덕분에 수출 동향 또한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순환 구조가 분명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혹시나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충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결과든 부정적인 결과든 시장에 충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은 좋으나 그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추어서 나타날
시장에서의 변화, 그때도 반드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주현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력설비 분야 내에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전력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바라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95,000원, 손절 라인 75,500원 잡아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억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도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는 12,500원, 손절라인 10,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